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을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국민 대연설을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2020년에 이제 대대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고, 중국이 그 배후에 있으며, 중국이 미국 유권자 명단 2억 2천만 명의 그 명단을 여러 세부 사항을 이제 가져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일반 뉴스에서 이제 들으신 건데, 지금 제가 오늘은 그 관련으로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영향력 네트워크와 미국이 왜 이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있는지 그러한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단순히 틱톡이나 SNS 이야기만이 아니고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비영리 단체, 온라인 인플루언서들,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이러한 문제까지 하나의 큰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야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의 그 작전의 전모와 그것은 이제 에너지 미디어 SNS까지 연결된 구조고, 그들이 영향력이 드러나면서 미국이 어떻게 정면 대응에 나서서 하고 있는지, 그런 미국 내부를 흔드는 중국 공산당 네트워크, 또 트럼프 대통령과 힘모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클레이머는 이제 라나방송은 숨겨진 정보를 말씀드리는 채널인데,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언이 아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며, 이것은 사실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은 지난주에 없네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이제 지난 말씀드린 이후에는 없고, 그 다음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은 여호와 니씨, 그 다음에 박혜인님, 그 다음에 남성 김용구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슈퍼땡스나 카카오뱅크로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젤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디지털 영향력의 네트워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계획을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말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영향력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는데,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미디어의 인물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S 세력이 그동안 잡고 있던 그 매트릭스가 깨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 언론은 인플레이션 이야기만 계속 떠들어댔지만, 실제 구조는 인위적으로 만든 희소성, 외국 세력의 자금, 그리고 끝없이 관리되는 혼란 위에서 움직여 온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CCP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리로 행사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일례를 들면 상해이에 기반을 둔 미국인인데 마르크스주의 기술 재벌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네빌 로이 싱엄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 도트월크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이자가 상해에, 미국 사람이지만 이제 상해에 살고 있으면서 기반을 두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자금을 대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작전의 핵심 자금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에 약 2억 7,800만 달러를 미국 내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로 그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이자가 싱엄이, 그 사람이 라스네임이 싱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체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정치 선동의 그 주체로서 계속 움직이며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요 수혜 단체는, 돈을 받고 있는 단체는 뉴욕 기반의 피플스 포럼이라는 게 약 2,200만 달러 이상 받았고, 또 그의 아내 조디 에반스가 공동 설립한 코드 핑크, 그리고 코드 핑크 얘기는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앤설 코얼리션, 그 다음에 PSL, 사회주의와 해방당이라고 하는 거고, 브레이크트루 뉴스 등등이 그 이제 싱엄한테 돈을 받은 그 단체입니다. 그 비영리 단체라 그러죠. 그래서 대형 극좌 성향의 스트리머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핫산 파이커예요. 그는 최근 장시간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싱엄을 이 작전의 자금 공급 통로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연방조사와 재무부 소환장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자가 메커니즘을 직접 말한 것인데, 그의 발언은 돈의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은 빠르게 시위를 조직하고 반미 메시지를 퍼뜨리면서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이익과 맞물리는 혼란 작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혼란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DS 세력들은.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다른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들도 있는데, 브레이크트루 뉴스와 연결된 방송 인물들, 코드 핑크 활동가들, 아까 말씀드린 PSL 계열 디지털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든가 에너지 독립, 외교정책 재정비를 약화시키는, 지금 제가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고자 하는 일이 미국의 이제 매니팩처링, 제조업을 부활하고 에너지 독립을 가져오면서 외교정책을 재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약화시키는 메시지를, 반대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게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콘텐츠 구조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전 템플릿과 비슷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분열을 만들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적대 국가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세금 면제 단체 구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501c3 면세 단체들이에요. 그 501c3는 이제 그 텍스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면제되죠. 그래서 그 단체의 구조를 이용해서 거리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대학 안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미국의 AI 인프라와 산업 정책을 겨냥한 캠페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 역시 단순히 우라늄 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핵심은 에너지 공포라는 지렛대를 유지하는 데 있었는데, 이 공포가 그동안 미국의 산업을 계속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통제된 갈등이 합쳐져서 무기화된 가격, 석유 가격에 계속 변동성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길어지면 이제 유가가 뛰는 건데, 실제는 미국이 실제로 이란 석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아도 공포 프리미엄 가격이 공포 프리미엄이 미국의 그 석유 가격에 붙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현재의 그 높은 그 석유값, 오일, 기름값은 자연스러운 인플레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충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그리고 미국 내 공급이 완전히 풀리면 에너지 가격은 위기 이전보다 매우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값싼 에너지를 얻게 되고 산업이 살아난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최대 압박으로 그 강력한 검증 체계를 가진 그 석유 문제에 항상 말썽을 피워왔던 이란을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보면서 석유 값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대리 세력, 제가 여기서 대리 세력이라 함은 뭐 후티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에너지 요충지를 안정시키면서 끝없는 국방이나 정보 예산 확대 명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행 시스템 같은 바이러스 구조를 약화시키는 거고, 그 시스템은 경제 불안이나 의존성, 붕괴와 재설정을 반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었죠. DS 세력이 만들어낸 시스템은.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스템 모델은 관세라든가 에너지 독립, 그 다음에 제조업 회기를 통해서 강한 숙주를 만드는 시스템 모델이고, 기존 시스템은 붕괴와 리셋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스템은 산업 강화를 통해서 기생 구조를 없애고 거부한다는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끝없이 이어지는 예산에 의존하는 방산업체들, 그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군산 복합체라 그러죠. 그 방산업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계속해서 그들이 돈을 빨아먹는데, 그 방산업체들과 또 가격 변동성 거래로 돈을 버는 금융 중개 세력들, 그리고 CCP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네트워크들이 모두 지금 그 이란을 그 강하게 공습하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왜냐, 이들의 권력은 끝없는 긴장이나 혼란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란을 화끈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 그 세계의 악동 노릇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싱엠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와 워싱턴 내부의 오래된 세력들은 반협상 메시지를 확대하면서 그 이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협상 메시지를 협상에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확대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정권들과 국내 혼란 작전을 보호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미국은 이제 이란 원유를 거의 사지도 않는데 불안정 자체가 왜 생겨났다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제거하고 공급을 늘리면 제조업 중심의 새로운 리셋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렇게 조용히 모여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때에 그 모였던 내각 전체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는 것이 중요했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존 DS 세력의 모델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의 바이러스 모델이에요. 이를 바이러스로 보는 거예요.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의존성을 만들고 공포나 정책을 이용해서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빨아들이고 결국 숙주를 악화시켜서 약화시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약화시켜서 이제 힘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붕괴와 재시작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 걔네들의 DS 세력의 모델이고, 그래서 특히 에너지가 제조업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는 핵심 무기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갤런당 만약에 9달러에서 12달러 정도 수준의 에너지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 제조할 것이 아니라 해외 생산 구조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 저 DS 세력의 모델이에요. 반대로 트럼프 시스템은 외부 수익, 이 관세를 통한 외부 수익과 국내 에너지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강화를 통해서 강하게 강한 국가의 구조를 만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되면 기생의 구조를 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은 핵심이기도 하고, 지금 이런 거 말씀드린 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고 사기를 드러내게 하면서 제조업에 돌아가려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국내 선동 네트워크들이 그러한 이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전이고, 그들의 외국의 영향력과 국내 협력 세력이 합쳐져서 미국의 망하는 것, 미국이 아주 붕괴되고 쇠퇴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쟤네들은 미국이 계속 쇠퇴하고 쇠락하는 것을 원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이란 문제 해결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공포가 사라지고 앞으로 가격이, 에너지 가격이 석유 가격이겠죠. 그것이 크게 정상화되고 제조업이 돌아오게 되면 국가 시스템이 강해지면서 그 바이러스 같이 붙어서 기생하던 그런 DS 세력의 구조는 굶어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지금 정화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존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만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경우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디지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동안. 그래서 그 목적은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미국의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까 일례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에서 말한 2억 2천만 미국의 유권자들의 모든 기록을 중국이 탈취했다는 그 얘기가 다 이런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내부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에 중국 공산당이 부단히도 노력하고 나름 성공을 그동안 해온 거예요. 바이든 때 굉장히 아무 저항감 없이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조직된 정보전이고, 그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 CCP의 통일전선 공작부가 있습니다. 약자로 UFWD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조직을 해외 영향력 작전에
하나의 무기로 그들이 사용돼서 통일전선 공작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UFWD라는 통일전선 공작부는 해외의 중국인 사회를 동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마다 뭐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예를 들면 중국인의 그 인구가 매우 많은 나라죠. 그래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도 소수의 중국인들이 오히려 그 나라의 경제를 주름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는 중국인 사회를 동원하거나 엘리트를 포섭하거나 언론을 침투하고 서사, 나레이티브, 서사 통제를 담당하는 자들이 그 통일전선 공작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위장 조직이라든가 우호 단체, 대리 조직을 통해서 직접적인 베이징과의 연결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장 조직이 하는 거니까 지들은 직접적인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숨어서 그런 일을 통일전선 공작부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은 디지털 작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서사를 억압하는 것을 지휘해 온 것이 통일전선 공작부입니다. 중국 공산당 CCP에. 그래서 그리고 중앙선전부, 국가안전부와 함께 하이브리드 정보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만 수백 개의 연결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대상은 미국 안에 있는 각 대학들, 그 다음에 미국의 지방정부들,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SNS 생태계 등이 그들이 하이브리드 정보전을 수행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단기적인 해킹이 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시스템 내부를 썩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얘네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 공산당에는 이제 로서린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디지털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 한국 분들이 아예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이게 내한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내가 이게 이 정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 애들이 어떻게 디지털 전장을 어떻게 했는지 디지털 안에서 그러한 그들의 그 각 나라를 이렇게 썩게 만드는 약화시키는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도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대 연설에서 이제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중국 공산당을 겨냥해서 미국의 유권자 명단을 가져갔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침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주요 디지털 전장이 이제 배틀필드라 그러니까 전장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전장터와 플랫폼들은 말씀을 드리면 틱톡 아시죠? 그래서 그 틱톡은 핵심적인 전장터예요.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통제력을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한테 유리한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우선 노출을 시키고 반대로 비판적인 내용들은 억제합니다. 그래서 위구르나 신장 위구르 아시죠? 거기나 대만, 홍콩, 테나먼 관련 내용들이 대표적인 건데 그 틱톡은
그 바이트 댄스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틱톡은 중국법에 따라서 정보기관 요구에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라든가 행동 패턴, 관심사 데이터는 베이징의 타겟 모델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전은 미국 사회 문제에 대한 분열 콘텐츠를 계속 확대시켜서 만들어가지고 미국 사회의 결속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패머 플라지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인처럼 가장한 가짜 계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거 개입과 각종 사회의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짜 계정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그 우파 유튜버들인가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댓글을 단다 그럴 때에 아마 이들이 많은 그 바트들이 아마 더 많이 동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모집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의 굉장히 팔로워들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고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어떤 하나의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프로그램은 해외 인플루언서들에게 모든 비용을 지원해서 비행기표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자금을 대서 비용을 지원하는 여행이라든가,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출을 계속 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중국 얘기 잘해달라 이거예요. 중국 이야기를 좋게 말하는, 또 잘 전달하는. 왜냐하면 걔네들은 팔로워들이 많으니까, 수백만 명이 그 따르는 자들, 또 유튜버 중에서도 수백만 명, 꼭 수백만 명까지가 아니어도 하여튼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목소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인플루언서들을. 그래서 그 주 대상은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사용하는 Z 세대와 그러니까 MZ 세대를 말하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가장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니까 그들이 대상이다. 그래서 중국 국영 언론은 협조적인 크리에이터들을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라 그래요. 저도 유튜브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그래서 크리에이트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사람.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적극적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싱엠이라는 네트워크는 핵심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상해 기반 미국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왜 싱엠이 이제 그 대형 스트리머인 핫산 파이커가 싱엠을 자금을 주는 사람이다, 이제 자금 통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외에도 여러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는데, 가짜 계정 네트워크는 아까 말한 스패머러지, 그 다음에 스패머플라지, 그 다음에 AI 생성 콘텐츠, 국영 언론이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챗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위챗을 이용한 해외에 있는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고, 또 서구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들이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잘 자기들의 어젠다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그 아까 말한 미국의 데이터 수집과 또 다른 나라 미국뿐만이 아니겠죠. 그러한 데이터 수집과 영향력의 조작은 하나의 피드백 루프처럼 움직이는데,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는 더 정교한 타겟팅으로 이어져서 알고리즘 조정과 유로 인플루언서 조작 계정들이 서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메아리망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 챔버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메아리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이 이제 특히 선거와 위기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선거 기간 동안에 인종이라든가 총기, 국경, 외교 정책 같은 분열적인 그러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확대돼서 저들에 의해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미국 내부의 갈등이 계속 커지고, 반대로 중국은 안정적이면서 굉장히 강한 국가로 이미지를 쇄신시켜서 그렇게 가짜로 중국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은폐하고 숨기는 방식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 여러 겹의 위장단체나 재정 후원 구조, 그 다음에 독립언론이라 그랬고 인디펜던트 저널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립언론 형태를 이용해서 실제의 출처를 숨기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은 이를 음모론이라고 부르지만 의회나 법무부 재무부 조사에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자금의 흐름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금이 들어간 뒤에 극자 단체들이 갑자기 중국 공산당 메시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점, 그 다음에 특히 특정 주제에 억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 애들이 이제 지금 말한 디지털 영향력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적인 목표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데, 첫 번째 목표는 그 제조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거를 왜 얘네들이 싫어하냐면 전 세계의 제조업 왕국이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닉슨 이후로, 닉슨 때 뭐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더니 중국을 문호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미국의 제조업을 다 갖다가 중국에다 갖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월마트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고, 이게 다 DS 세력의 그 계획이고 이제 그들이 이룬 일인데, 그러한 제조업을 걔들이 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도 매니팩처링 제조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특히 철강 산업 같은 거는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스틸 인더스트리는, 스틸이죠, STEL 인더스트리는 그거 철강 만들어 가지고 각종 무기 생산하고 비행기 전투기 배도 생산하고 등등 하니까 그게 기본적인 머티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철강 같은 것은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는 안 된다, 미국의 자체 생산을 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그 제조업 회기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제조업 회기라든가 돌아간다, 그 다음에 에너지 독립, 그 다음에 국가 통합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CCP 애들의 그 디지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그것이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미국 사회의 분열은
미국을 내부 문제에 묶어두고 그 사이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엘리트와 젊은 세대를 장악하는 것인데, 정책 결정자들, 학자들, 디지털 세대에게 영향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베이징에 대한 저항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이제 두 엘리트와 젊은 세대를 장악한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서사 통제입니다. 이 서사가 이제 뭐 내레이티브라는 소식인데, 글로벌리 돌아다니는 말에 그 말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다 퍼뜨리는 그런 어떤 그 서사가 그들이 만들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인류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정의를 따른, 정의를 가진 수호자라고 포장을 해왔어요, 얘들이.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또 반대로 밀어붙였냐면 제국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왔습니다. 임피리얼리즘, 제국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미국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 세계의 피해도 계속 있었고, 그 피해가 뭐냐, 사회가 불안해지고 정책이 논쟁은 계속 왜곡되면서 데이터 보안이 아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과 일반 가정은 높은 기름값과 사라지는 기회를 속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시위라든가 바이럴 트렌드, 스트리머들의 분노하는 방송도 실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와 아주 묘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면, 그런 것이 다 그 CCP가 그렇게 조작을 해왔구나.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러한 지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해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은행의 모델은 그런 혼란을 계속해서 필요로 했고, 이 중국 공산당 디지털 작전은 계속해서 혼란을 만들어내는 데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와 에너지 리셋 모델은 이러한 이제까지 있었던 기생적인 구조 전체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이 매우 거세게 나타나고 있고, 네트워크는 공개적으로 그 움직이지만은 이제 지금 동시에 또 숨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들이 그런 작전을 해왔는데, 아까 말한 그 상해에서 있는 그 미국 사람이에요. 싱엄은 그 사람 라스네임인데, 그 싱엄 같은 중간 연결 고리들이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CCP의 어젠다를 실현하는 그 앞서서 실현하는 중간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조사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소환장이라든가 의회 조사, 그 다음에 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라 그래, FARA 조사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과 바이트댄스 분리 작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통제와 데이터 접근권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지금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소유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협상과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틱톡의 경우에요. 그래서 지난 작년인가요? 틱톡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사야 되나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목표는 목표는 미국 청소년들과 데이터를 겨냥한 핵심 알고리즘 영향력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 연결되는 일이니까 이 타협은 존재하지 않고, 이건 중국 공산당의 가장 강력한 디지털 분열 무기를 완전히 약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 넓은 그들의 영향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통일 외국 영향력의 경고의 강화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조사를 확대하고, 통일전선 공작부와 연결된 단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동맹 조직들은 아까 스패머 플라즈와 그린 시카다 네트워크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있고, 정부 부처 합동 타스크포스는 사기센터, 데이터 유출, 엘리트 포선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국영 언론 싱엠 네트워크, 미국 내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세력 간의 연결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공개 공개 정보 해체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은 뭘 하는 거냐? 뿌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뿌리를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 버리는 거예요. 저쪽 애들의 뿌리를. 그래서 디지털 영향력, 자금 지원, 선동, 에너지 공포, 프리미엄, AI 반대 움직임은 모두 DS 세력의 외주 실행 조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내 분열을 시키고 해외 의존을 시키면서 끝없는 관리형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이 구조를 제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내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그러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내부의 전장터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런 거를 자세히 이해 못한다 그러셔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방식을 써왔으며, 그러한 영향력의 전모를 말씀드리고, 에너지라든가 미디어라든가 SNS까지 연결된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어떻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힘모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라라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멤버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방송 듣다가 나는 이 방송 한번 후원하면서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이 방송이 오랫동안 존속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멤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불 99, 4불 99, 이게 달러예요. 5불 9불 99인가요? 이런 식으로 다른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들 형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멤버를 해주시면 라라방송이 오랫동안 존속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알림 설정 어저께 제가 멤버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올렸는데, 멤버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가 되시면 바로 그날부터 과거의 멤버 전용 방송까지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를 해주시고 멤버 방송을 인조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는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영향력이 어떤 건지, 실제 어떻게 해왔는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